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도지코인이 살짝 꿈틀대긴 했지만 정작 도지 파더인 머스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침묵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 그가 입을 열게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도지가 꿈틀대긴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머스크의 도움 없이 조금 꿈틀댔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기대에 차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1월 21일자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결국 오른 이유는 구 트위터죠. X가 공식적으로 엑스페이먼트 계정을 출시를 하면서 도지가 거기에 쓰일 거다, 결제에 쓰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머스크가 했던 말들을 추론을 해보면 우리 회사는 자체 토큰을 발행할 의사가 없다. 항상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도 과거에 리브라 출시하려고 했다가 미국 정부의 큰 제재를 받았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이제 도지 가격이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엑스페이먼트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업데이트한 것과 맞물려서, 어, 머스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지는 올라갔다. 그래서 왜 올랐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죠. 도지와 엑스가 뭐 중요한 파트너십을 앞두고 있는지, 머스크가 의뢰 과거에 하던 것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요,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제 머스크가 항상 했던 말이 자신이 소유한 트위터 이 X가 개인 간 금융 거래, 피어 투 피어 페이먼트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항상 해왔었는데요. 이 피어 투 피어는 사실 어디서 본 말이죠. 바로 비트코인의 백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암호화폐를 X에서 쓴다는 말이고요. 근데 자체 토큰을 발행한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비트코인 혹은 도지코인이 쓰일 거다. 합리적인 추측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고요. 한국 언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요. 인도 거래소 플리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 사실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데가 뭐 와지르 X나 DCX나 뭐 이 정도 아는데요. 플리페이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마도 신생 거래소 같은데 여기에 도지가 상장이 됐습니다. 플리트페이라고도 하면서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신생 거래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도지코인 상장을 하고 도지를 입금하는 고객은 1% 보장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뭐 나쁘지 않겠죠. 1%도요. 그리고 또한 상장 소식을 플랫폼에 게시를 하면서 친구를 태그하고 친구 데려오면 보상으로 최대 20개의 도지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 볼 때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도지코인은요, 뭐로 유명하냐면, 미국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수단으로 썼던, 처음 접하게 되는 코인이 미국에선 도지코인입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은 멍멍이들 좋아하잖아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많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기도 해서. 근데 지금 인도가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도 젊은이들을 이제 한 20개 정도 도지 주면서 이게 나중에 크게 오르면은 이거 팔려고 이제 고객들이 들어온다고 예전에 여러 뭐 클레이나 이벤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구 대국, 젊은이들 많은 인도가 도지를 통해서 흥행을 꾀하고 있다.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지가 장기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도 뭐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었고요. 가장 아쉬웠던 게 머스크가 아직도 이에 대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막 시원하게 질렀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같고, 그나마 한다는 말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속도가 결국 컴퓨터보다 500배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차트까지 가져오면서 분석을 했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와우, 뭐 이 정도가 이제 다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머스크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케팅 고수들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터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호재를 사골처럼 몇 번씩 우려먹는 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머스크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참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호재를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사례 몇 개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이거 지금 세 번 만에 승인됐던 거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두 번의 오버 소동이 있었고요. 오버 소동이 있을 때마다 뭐 SEC가 했는지 뭐 해커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다. 누군가는 이 이득을 본 거죠. 이제 첫 번째 오보 소동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천당 지옥으로 오고 갔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오보 소동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 심지어 이게 SEC의 워싱턴 DC 항소법원 결정 항소 포기 후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ETF 못 팔게 했잖아요. 승인도 안 해줬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항소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SEC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더욱더 진짜 같았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꽤나 올랐었고요. 근데 또 심지어 블랙락의 ETF가 승인됐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랙락도 이거 부인하고 이제 이거 퍼다 날랐던 코인텔레그래프도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 사과를 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아직까지도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 10월 달입니다. 불과 3달 전에 3,800만 원, 올랐던 게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급격하게 최근 3개월 내에 올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한 10% 이렇게 반짝 올랐을 때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가 우려먹었다. 두 번째 우려먹었던 사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비트코인 승인 하루인가 이틀 전에 났었던 또 하나의 오보 사건이었죠. 이때 역시도 처벌이 없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1월 9일자로 SEC의 X 계정이 해킹됐다. 비트코인 ETF 승인. 그럴싸하게 SEC 문서, 공식 문서처럼 나왔었죠. 근데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폭등은 없었다.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 뭐 머스크가 했는지, 빌 에크먼이라고 있죠. 아니면 푸틴이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밈과 썰이 이제 소문이 이제 퍼져 나갔었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잖아요. SEC가 정말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SEC의 내부자의 소행이었는지. 근데 둘 다 문제입니다. SEC가 해킹이 당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SEC가 항상 서슬파랗게 보안을 지켜라, 다단계 인증 지켜라, 안 하면 니네 뭐 감옥 가, 이제 사기야,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2단계, 고작 2단계 인증을 안 지켜가지고, 이게 뚫려버린 거죠. 뭐 이메일 인증 이런 거일 텐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정말 민망한 수준인 거죠. 정작 보안 책임자가 이 보안을 안 지켰으니까요. 내부자 거래라고 하면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아무튼 처벌이 없었다. 누군가는 또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사회적 논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위터가 해킹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머스크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네티즌 일반인 중에 한 분이 SEC 비번이 뭔가요? 약간 농담조로 물어보니까요. 이게 머스크가 했던 답변입니다. LFG는요, 그러니까 렛츠고인데 가운데 이제 욕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자, 도지 투도 문, 이게 SEC의 비번이다. 정말 조롱하듯이 SEC와 뭐 겐슬러와 머스크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다 이거다 식으로 조롱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도지 관련 최근에 언급했었던 그나마 뭐 언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 두 번째 오버에는요. 급등이 없었죠. 3%는 급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ETF는요. 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 간에 합의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합의된 시간보다 지금 빨리 터져버리니까 일반 세력들, 큰 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이거를 펌핑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합의된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이더리움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누가 올렸을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더를 올렸는지 아니면 이더가 오르는 걸 확인을 하는 건지까진 저도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가격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오히려 뭐 신뢰가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오버를 통해서 차익 거래가 목적이었으면 차라리 승인 무산을 이제 해킹을 해서 썼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승인 무산이 아니라 그냥 승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차익 거래가 목적은 아니었겠다. 차라리 이렇게 이더리움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뭐 해보지 않았나, 혹은 이제 뭐 SEC를 조롱하는 형태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극단적인 또 사골 마케팅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사기 마케팅의 원조라고 할까요? 저스틴 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재는요, 한 번 쓰면 안 된다. 뭐 정석으로 보여줬었죠.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 1년 전에도요. 이제 숟가락 얹기를 합니다. 18년도 5월 기억나실까요? 이때만 해도 이오스가 뭐 유일한 이더리움 킬러였습니다. 정말 뭐 이오스 한 25,000원 가까이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18년 5월에 이오스가 메인넷을 발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오를 때 이제 타이밍 적절하게 맞춰서 이제 저스틴선이 트론도 메인넷 할 건데 하면서 끼워 팔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론도 꽤나 가격이 올랐던 거. 그래도 이런 건 이제 애교인 거죠. 이 정도는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19년 5월 30일에 설레발이란 이런 것이다. 야, 참 다시 제가 조사를 해도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스틴 선이 순화된 말로 주둥이 선이라는 이제 애칭을 받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 31일자로 I did it. 해냈어. 빅 윈. 그러니까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커다란 승리가 있을 거야. 그게 6월 3일 날 발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쓴 거죠. 그러면서 또 댓글을 답니다. something huge,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게 이제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핑거 크로스 하고 손꼽아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이게 이오스처럼 1주년의 뭐 계획이나 로드맵 혹은 에어드랍을 할 것이다. 아니면 큰 파트너십이다. 다들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짜잔 하고 등장했던 건 학수고대하던 당신을 위해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 호재였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스캠성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참 참 그렇죠. 근데요, 이것도 바로 먹은 게 아닙니다. 불발이 됐어요. 53억이나 이제 기부는 사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매 형태로 붙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스틴 선이 53억짜리 이제 버핏과 그렇게 이제 설레발을 쳐놓고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제 본인 주장하기로는 배가 아파서 그랬어. 뭐 신장 결석 때문에 연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뭐 여러 뭐 자금 모집, 뭐 돈 세탁 등등 이제 불법 혐의로 이제 중국에서 출국이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요런 마케팅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다시 복 다시 봤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결국 6개월 후에 해내긴 해냅니다. 또 엄청나게 설레발을 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6개월 후에 버핏과 이제 저스틴 선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저스틴 선이 뭐 그 비탈릭 부테린도 데려갈 거고 찰리 리도 데려갈 거고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 다 데려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부테린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후에 이런 사진을 찍고 결국 점심을 먹고 하는 말이요. 버핏은 공식적인 트론의 홀더입니다. 요거 하려고 만난 거죠. 요거. 자기 코인의 공식적인 홀더다. 근데 아시겠지만 버핏은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이거 받자마자 바로 기부해버립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1년 후 21년 1월 달에 이제 한참 지나서 얘기입니다. 버핏 큰돈 벌었네. 내가 준 거, 이거 삼성 뭐 갤럭시 폰 뭐 지갑에 아마 넣어서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준 게 아마도 버핏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버핏은 이거 다 받자마자 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저스틴 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트론 때문에 버핏 돈 벌었다. 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우려먹는 거. 저스틴 선을 보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뭐, 머스크랑 비교를, 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관종 점수 매길 때 머스크가 선에게 뒤처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예전 머스크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도지만 가지고도 뭐 한 수백 개의 트윗을 이제 날렸었죠. 뭐, 도지, 뭐, 그리고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도 이제 새를 이제 도지로, 이제 시바인으로 교체를 했었죠. 그리고 도지 투더문, 그리고 뭐 SNL 쇼에도 나 도지 파도로 나올 거야 등등. 이분은 정말 더하면 더한 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 아직은 암호화폐에 최근에는 이제 좀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꼭 판을 키워서 돌아올 거라 봅니다.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아껴둔 호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X, 트위터의 결제, 그리고 XAI, 뭐 신생 기업이잖아요. AI 기업까지도 저는 연결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 홀더들에게 있어서요. X의 코인 결제는 결국 비트코인의 ETF급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견줄만 한 것 같아요. 사실 머스크가요. 뭐 그 도지의 결제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그 테슬라 사이트에서 뭐 한정판 호루라기 도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또는 뭐 테슬라 타운을 만들면 거기에 결제를 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두리뭉술을 하거나 호루라기 사거나 요 정도만 얘기를 했었죠. 직접적으로 뭐 테슬라나 트위터에 결제를 하게 될 것이다, 머스크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결국은 언젠가는 본인 입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순간 이 호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골로 우려 먹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 투자는 기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기대감에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라고, 셀 더 뉴스라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 개 정도, 일단 과거 행적을 볼 때 결국 조정기에 할 것인지 상승기에 할 것인지, 이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조정기, 예를 들면 21년도 그 상승장 때도 21년 5월 달에 부답이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1년 7월 달에 굉장히 비트코인이 최저점에 있을 때 이제 비월드라는 행사에 나와서 이제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띄웠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저점에 나올지, 아니면 상승기 21년 4월 달에는 이제 SNL이라는 쇼에 나와서 실제로 도지 파더라고 나오면서 거의 1달러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1달러 가자 했을 때. 뭐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나타날 것이다. 그럼 왜 도지가 쓰일 거냐? 왜냐면 과거 언행을 볼 때 이제 좀 명백해 보입니다. 22년 8월 달 이제 코인이 가장 힘든 시기였잖아요. 22년 이때 도지코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91%였음에도 머스크는 역시 도지를 지지했었습니다. 도지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보다 우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도지가 언젠가 쓰일 거란 건 조금 뭐 시기의 문제이지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을 보면요. 결국 X, 이 트위터는 빅데이터로서 결국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 결제에도 쓰일 것이고, 코인, 뭐 도지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은 연료이자 혈액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에 시키는 또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그래서 XAI는 요런 것들, 빅데이터와 연료를 가지고 실행한다. 요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하나라도 빠지면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뭐 도지만 빼놓고 뭐 X만 잘 될 것이고 AI만 잘 될 것이다, 이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달러도 결제가 되겠지만 코인도 결제가 될 것이다. 이게 왜 또 연계가 돼 있냐면요. 한 예로 X 지분, 트위터의 지분 투자자는요, XAI의 지분, 이제 막 생겼잖아요. 이 XAI의 지분의 25%를 받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X가 잘 되면 XAI 투자자들도 잘 된다는 거죠. 서로 연계가 돼 있다. 그리고 AI는 뭐 아시겠지만 뭐 CES에서도 단골 뭐 손님이었고, 최근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AI로 도배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AI 4대 천왕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뭐 타오, 뭐 비텐서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랜더와 아카시아, 월드코인을 4개를 콕 집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월드코인은 조금 뭐 홍채인식 한다고 하고 기본소득 보장한다고 해서 조금 그렇고요. 비텐서는 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랜더와 아카시를 소개를 했었는데, 아무튼 AI 시대가 올 건데 요때 이제 도지코인을 빼놓고 뭐 X와 XAI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결국 코인도 연료로서 쓰일 것이다. 결제로서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도지의 이 결제 카드, 히든 카드는요, 머스크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쓸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지에게는요, 달나라 가고 화성 가는 것보다 트위터의 금융 결제에 쓰이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번 추측을 해 볼게요. 과거 행동을 볼 때 저는 큰 조정 때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1 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이게 21 년도 지금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그래서 21년 5월 달에 요때가 아마 뭐 부다빔 있었던 맞고 큰 조정을 받았던 여기 정말 최하단입니다. 7월 22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최저점에서 비월드라는 행사에서 이제 머스크가 뭐 잭 도시랑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남원 이런 친구들과 나와서 했던 말이 "나는 비트와 이더와 도지코인을 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이후로 몇 달 만에 비트코인 쭉쭉쭉 올라서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현재 뭐 도지 가격 지루하죠. 그러나 비트코인 ETF가 기적적으로 승인이 됐듯이 결국 도지 결제 역시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 각자 좋은 판단, 투자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